저는 클레어 노튼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공학을 배우고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연력학을 연구했죠. 20년간 롤스로이스에서 일하며 저는 늘 확신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이죠. 그런 제게 지난 가을 단 한 줄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떨어졌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지식, 신념 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기술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 확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유럽연합 기술평가국 사무실은 늘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각종 기술 문서들을 검토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독일 풍력 발전 프로젝트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톡톡 누군가 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상급자인 마틴 부장이었죠. 마틴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던졌어요. 한국이라는 글자가 표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클레어. 믿기 어렵겠지만 말이죠. 저는 파일을 뒤적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웠거든요. 부장님 농담이시죠? 가스터빈이 뭔지 아시잖아요.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분야라고요. 마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해뒀습니다. 제 손이 파일 위에서 멈췄어요. 정말 진심이었나 봅니다. 부장님,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 롤스로이스 경력을 생각해보세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저도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하는 거예요, 클레어.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그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 현황, 기술 독립 추진 배경, 실제 발전소 설치 계획까지.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집에 도착하자 17살 딸 에밀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에밀리. 갑자기 출장이 생겼거든. 다음 주에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한국? 와, 멋지다. 케이팝 가수들 만날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기술평가차 가는 거야. 그런데 한국이 정말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을까? 몰라, 하지만 요즘 한국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도 잘 만들잖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스터빈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수준일까?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가야 한다면 제대로 평가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이 세계 4대 강국만이 보유한 가스터빈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똑 부러진 자세,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클레어 노튼 씨시죠? 저는 한국가스터빈 개발팀의 이윤재입니다. 앞으로 3일간 안내를 맡게 됐어요. 그의 영어는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꽤 정확했고요. 반가워요, 이윤재 씨. 그런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윤재가 웃었어요. 너무 어려 보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 실무진 중에서는 연장자 축에 속해요. 우리 팀 평균 나이가 29살 정도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라면 가스터빈 프로젝트 책임자급이 되려면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30 초반의 젊은이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니. 공항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에 윤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노튼 씨, 혹시 우리나라 가스터빈 개발 배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약간은 알고 있어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윤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에 큰 정전 사고가 있었어요. 외국산 가스터빈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국이 마비됐죠. 그때 깨달았어요. 핵심 기술 없이는 진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 동기라면 이해할 만했죠. 하지만 이윤재 씨, 동기가 있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가스터빈은 정말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연구했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베어링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자랑부터 늘어놓기 마련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윤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 말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제가 가졌던 편견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창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윤재의 전문 지식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기술 동향도 꿰뚫고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적어도 허풍쟁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규모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건물들과 최신식 장비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윤재가 저를 메인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소 전체 현황을 브리핑해드리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어요. 프로젝트 타임라인, 기술 로드맵, 인력 구성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 봤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 3년간은 기초 연구에 집중했고 2018년부터 실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연구진 규모만 500명이 넘었고 투입된 예산도 상당했습니다. 이윤재 씨, 정말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한 거예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만 했어요. 기존 기술을 라이선스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팔아주지 않았거든요. 특히 핵심 부품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스터빈은 국가 핵심 기술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베끼는 게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와닿았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윤재가 저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가득히 검게 그을린 터빈 블레이드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실패 박물관이에요. 실패 박물관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실패한 블레이드들을 모두 전시해놨어요. 총 2847개의 실패작이 있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어요.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전시한다니 정말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실패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이 블레이드는 재료 문제로 망가졌고 저건 설계 오류 때문이에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데이터죠. 저는 전시된 블레이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실패 원인과 학습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롤스로이스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문화라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접근 방식에서 뭔가 다른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며 윤재가 말했어요. 노튼 씨, 혹시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접근 방식은 인상적이네요. 곧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다시 판단해 주세요.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녁 시간 호텔에서 에밀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때?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해? 생각보다는 체계적이야. 하지만 아직 실물을 보지 못했거든. 에밀리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는 항상 너무 신중해. 가끔은 마음을 열어보는 게 어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통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윤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일정 확인차 보낸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튼 씨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다음 날 기술 시연을 마치고 윤재와 연구소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발전소에서 일하셨거든요. 윤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003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가스터빈 폭발 사고였죠.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스터빈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단순히 기술 자립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노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의 감정을 섞는 게 옳다고 보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은 객관적이어야 해요.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윤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네, 그 기술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말이에요. 감정 없는 기술은 차가울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간 기술을 다루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윤재의 말이 맴돌았어요. 정말 기술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걸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검증과 데이터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실제 가동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윤재가 연구소에서 저를 맞았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죠. 노튼 씨, 오늘은 실제 100% 출력 가동 시험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드디어 진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부분 시험만 했었거든요. 오늘이 첫 풀파워 테스트예요. 처음이라고요? 그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네요. 윤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준비는 완료했습니다. 제 불안감이 커졌어요. 만약 시험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 할까?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윤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테스트가 단순한 기술 시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자존심이라. 그런 감정적인 접근이 과연 옳은 걸까요? 기술이 감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기술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윤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술 뒤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진짜 혁신은 불가능하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가스터빈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주변에는 각종 계측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죠. 제어실에서 기술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온도, 압력, 회전수 등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 초기 점화 준비. 우웅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현재 출력 20%. 모든 수치 정상.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0%, 60%, 80%. 윤재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맺혀 있는 게 보였죠. 거의 다 왔어요. 90%, 95%.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진동 수치 이상. 비상대기.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실패하는 건가? 하지만 윤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상된 상황이에요. 예상된 상황이라고요? 네, 백업 시스템을 작동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말이죠. 단순히 성공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실패 상황까지 대비해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내일이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자 경보음이 멈췄어요. 제어실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누그러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계산된 시나리오였어요? 윤재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대비했거든요. 이런 진동 이상은 예상 범위 내예요. 모니터를 보니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동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출력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백업 시스템 완전 정상. 100% 출력 달성. 제어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진짜 독자 기술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윤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노튼 씨, 이 데이터들을 보세요. 연소 효율 38.5%, 배기가스 온도 580도씨, 진동 수치 3.2mm. 모든 게 우리가 설계한 대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롤스로이스 최신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이 수치들 정말 독자 기술로 달성한 거예요? 100% 우리 기술이에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전문가적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라고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윤재가 화면의 한 구석을 확대했어요. 백업 시스템 전환이 0.3초 만에 완료됐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정말요? 네, 기존 선진국 제품들도 보통 1초에서 2초 정도 걸려요. 우리는 그보다 3배 이상 빨라요.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정말 세계 수준이라고 봐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800번 넘게 실패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들의 실패 박물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죠.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대단한 걸 해냈다는 걸 말이죠. 30분 동안 100% 출력을 유지한 뒤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정지했고 데이터도 완벽했어요. 노튼 씨,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윤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요? 혹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실까 봐서요. 아직도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 말에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그런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해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기술인지 말이에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의구심도 당연해요. 내일 마지막 일정에서 그 부분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에밀리와 통화했을 때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어때? 한국 기술 어땠어?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놀라웠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건지도 몰라. 우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대단한가 봐. 그날 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마지막 날 아침 윤재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발전소였어요. 노튼 씨, 오늘은 우리 가스터빈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상용화까지 된 거예요? 네,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 발전소 제어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력량, 효율성, 환경 지표까지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운영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4시간 연속 운전 중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기존 외국산보다 신뢰성이 높아요. 제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완벽한 성능이었어요. 연료 효율도 높고 배출가스도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죠. 이 정도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겠어요. 윤재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세계 수준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기술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의지, 꿈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한국은 이제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 4강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제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기술을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재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노튼 씨,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요. 그리고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기술의 핵심이에요. 유럽연합 본부로 돌아가서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으며 독자 기술로 인정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기술에는 정말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한국 기술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많은 걸 배웠다는 거야. 뭘 배웠는데? 기술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야. 한 달 후 런던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과학 시간에 발표해야 해. 무슨 주제로? 에너지 기술이야. 그런데 한국 가스터빈에 대해 발표하고 싶어. 정말? 왜 그 주제를? 엄마가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들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기술에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에밀리를 도와줬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내용을 함께 준비했죠. 다음 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대박이었어. 친구들이 정말 놀라더라고.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대. 선생님 반응은 어땠어?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 앞으로 수업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서도 다뤄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며칠 후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는데 한 동료가 물었어요. 클레어, 한국 기술 평가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더라.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어떤 접근 방식?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는 문화, 그리고 기술에 사람의 마음을 담는 철학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팀 전체가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그런 방식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죠. 그날 저녁 집에서 에밀리와 대화했어요. 에밀리야, 엄마가 한국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점이야. 그런 생각으로 기술을 배우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거든. 이후 저는 유럽연합 교육자료 개정 작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기존 교재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일이었죠. 기술 너머의 사람들이라는 챕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챕터에는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 사례가 포함됐어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를 극복한 과정, 다음 세대를 위한 꿈까지 모든 것을 담았죠. 몇 달 후 윤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노튼 씨, 유럽에서 우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세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윤재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기술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줬거든요. 꼭 다시 갈게요. 그때는 에밀리도 함께 데려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 말이야. 그래, 그런 꿈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세계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는 기술. 그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순간이 궁금합니다.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